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9일째 폭염특보가 이어지면서 기록적인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낮 기온이 33도에서 37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미세먼지와 오존 농도도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현재 대기 중하층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고 대기 상층으로는 고온의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한반도가 뜨겁게 달궈지고 있습니다. 기록적 폭염이 찾아왔던 연도는 1994년도와 2016년도인데요. 현재 이대로 폭염이 지속된다면 1994년도와 2016년도에 이어서 역대급 수준의 더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뜨거워진 날씨 탓에 식중독 지수 역시 위험에서 경고 단계로 높게 오르겠습니다. 조리도구는 세척과 소독 등을 거쳐서 세균 오염을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으로 높게 오르겠고요. 오존 역시 매우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햇빛이 강해지는 한낮에는 차도에서 멀리 떨어져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온종일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33도, 영덕이 36도, 포항과 경주가 37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역시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32도, 독도 29도입니다. 동해상에도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가운데 당분간 곳곳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1m로 일겠습니다. 앞으로 맑은 하늘의 폭염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오전 5시 52분쯤 포항시 남구 동남동쪽 44km 해역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깊이가 23km로 이번 지진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내 한 기업이 울릉 앞바다에서 보물선을 발견했다며 증거 영상을 공개하자 해당 기업이 검색어 1위에 오르고 계열사 주가가 상한가를 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MBC 취재 결과 해당 기업은 정부의 유물 발굴 승인조차 받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이규설 기자입니다. 지난 1905년 러일 전쟁 당시 울릉도 앞바다에 침몰한 러시아 발틱 함대 소속 순양함 드미트리 돈스코이호. 배에 실려 있는 보물을 일본에 뺏기지 않기 위해 스스로 침몰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울릉 보물선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국내 한 기업이 최근 돈스코이호 유물을 인양해 울릉도에서 공개하겠다는 내용의 신문 광고를 수차례 내더니 탐사 관련 영상까지 공개했습니다. 먼저 인양이 가능한지부터 알아봤습니다. 인양을 하려면 6개월 전에 발굴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신일그룹은 아무 절차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다에 매장된 유물을 발굴하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직까지 신일그룹에서 발굴 승인 신청이 없어서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150조 원의 금괴를 인양하기 위해선 추정가액의 10%에 해당하는 15조 원을 인양 보증금으로 내야 하는데 이 천문학적인 돈을 마련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발굴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작은 유물 한 점이라도 건져 올리게 되면 불법 행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난해까지 돈스코이호 인양을 주도했던 홍건표 신일 유토빌 건설 회장은 이 보증금 마련 문제를 풀지 못해 사업을 잠정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거 보증금 문제고 이거는 국가적인 큰 일이니까 이거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해가지고 일단은 보증 문제가 해결 안 돼가지고 이제 중단을 시켜놨습니다. 더구나 지난 2003년에도 해양연구원이 돈스코이호 탐사를 벌여 실체를 이미 확인한 바 있습니다. 울릉도 동쪽 경사면 애점에 도착했다. 지금부터 약 북서쪽 침로 330도를 유지하면서 등반을 시작하겠다. 어렵게 발굴 허가를 받아 배를 인양하더라도 돈스코이호에 대해 러시아가 소유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에서도 지난 1981년 스시마 근해에서 러시아 발틱 함대 보급선의 인양을 시도하다 옛 소련과 분쟁으로 인양을 포기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일그룹은 비상장 코인 100만 원어치를 사면 돈스코이호를 담보로 상장해 1억 원을 주겠다며 현재 투자자를 모으고 있습니다. 신일그룹 관계자는 지난 2003년 당시 해양연구원이 탐사한 선박과 이번에 발견한 돈스코이호는 다른 선박이며
인양에 필요한 정식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지난 17일 시험 비행을 하다 추락한 해병대 상륙기동 헬기 마리논의 추락 당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해병대 1사단이 공개한 영상은 사고 현장의 인근에 있던 CCTV에 찍힌 것으로 사고 헬기는 정비를 마친 뒤 시험 비행을 위해 이륙 후 3, 4초 만에 프로펠러 회전익이 떨어져 나가면서 10m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순간이 담겼습니다. 해병대 측은 사고 시간을 당초 17일 오후 4시 46분으로 공지했지만 CCTV 영상을 확인하고 5분 일은 4시 41분으로 정정했습니다. 어젯밤 8시 반쯤 경주시 간포읍 전촐리 지방도에서 울산행 시외버스와 알비 승용차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와 버스 승객 등 2명이 중상을 입고 울산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버스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20대 후반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에 강석호 의원이 선임되는 등 지역 국회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이 완료됐습니다. 박명재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재 의원은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김석기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에 들어갔습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박명재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명박 정부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봄만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수질 개선에 홍수를 예방한다며 다목적댐도 만들었는데요. 한푼이 아쉬운 세금을 쏟아부었지만 최근 폭염에 녹조댐으로 전락했습니다. 영천시 보현산댐과 영주댐 녹조 문제, 김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록색 물감을 쏟아부은 듯합니다. 어디까지 산이고 어디가 물인지 구분이 안 돼 산과 이어진 넓은 잔디밭처럼 보입니다. 지난 2014년 다목적댐으로 준공된 영천 보현산댐이 녹조로 뒤덮였습니다. 보현산댐 물의 유해 남조류 개체수는 지난달 말 밀리리터당 5만 셀을 넘었습니다. 최근에도 20만 셀로 나타나 조류경보제 경계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녹조는 지난달 초부터 시작됐습니다. 장마 기간에 조금 나아지는 듯 했지만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시작되면서 다시 심해지고 있습니다. 장맛비에 대량으로 유입된 부유물을 걷어내고 산소를 공급하는 수중폭기를 가동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보현산댐은 비슷한 규모 다른 댐과 비교해 주위에 사는 사람도 가축도 많아 오염원이 많습니다. 특히 상류 지역 마을에는 공공하수 처리 시설이 없어 생활하수가 그대로 댐으로 흘러듭니다. 건설 당시부터 주변에 민가가 많아 위치가 적절치 않고 저수량을 너무 많이 기대한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됐지만 3천억 원 넘는 예산을 썼습니다. 수질 악화라든지 이것 때문에 담수를 할 수가 없고 설령 담수를 했다 해도 사용처가 없는 댐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용지물인 낙동강 최상류 내성천에 있는 영주댐은 사정이 더 심각합니다. 물이 녹색을 넘어 흑색으로 변했습니다. 2016년 물을 가둔 이후 3년째 녹조가 발생하자 1조 원 넘는 돈을 들여 만든 영주댐은 담수를 중단하고 수문을 열어 강물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수질을 개선하겠다며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들어선 보현산댐과 영주댐, 되레 수질 악화, 환경 파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지난해 세계적으로 에너지 투자가 소폭 감소한 가운데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원전에 대한 투자는 170억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45% 감소했고 최근 5년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신규 원전에 대한 투자는 90억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70%나 줄었으며 그나마 원전 투자의 절반은 신규 원전이 아닌 기존 원전에 대한 업그레이드 작업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노총 총연맹과 포항지역 철강노조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2만 명이 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포스코의 위험한 작업을 도맡아 하고 있다며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포스코는 정규직 전환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노조 활동을 가로막는 KPI 평가 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노동자들의 대표와 직접 협상으로 임금을 결정하고 노조와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고 1억 5천만 원짜리 그림을 포함해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보고 또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미술장터가 경주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중소도시로서는 드물게 6년째 행사를 이어가면서 관람객도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유명 갤러리와 작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미술축제 아트 경주가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41개 갤러리에서 작가 800여 명의 작품 1000여 점이 출품됐습니다. 최고 1억 5천만 원 하는 전위예술가 이건용 작가의 작품에서부터 10만 원대의 소품까지 그림과 조각, 사진 등 다양한 작품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에게는 이름난 작가의 작품을 소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또 해마다 이렇게 한두 점씩 모으는데 사실은 상당히 저렴하게 제가 지금 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저한테는요. 국제관광지 경주라는 도시가 갖는 특성은 화랑에도 매력적입니다. 세계적으로도 다 모일 뿐더러 타 지역에서도 다 찾아오는 곳이니까 갤러리 대표로서는 상당히 매력이 있죠. 그래서 여러 번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술 장터뿐 아니라 특별전도 관람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포항, 울산, 경주 작가 30여 명씩이 참여하는 해오름 동맹전과 경주 미술의 뿌리와 역사를 볼 수 있는 전시회, 그리고 영상으로 보는 신윤복의 해원 풍속 도첩은 관람객의 눈길을 끕니다. 지난 2012년 시작한 아트 경주는 경기에 따라 오르내림이 있지만 관람객은 최고 2만 명을 넘어섰고 판매 금액도 2억여 원에서 5억여 원으로 점차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경주 지역뿐만 아니라 포항, 울산 지역의 미술 시장의 활성화, 또 나아가서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에서는 처음으로 시작된 경주 미술장터가 역사문화도시 경주에 예술도시란 색채를 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경상북도가 지난 5월 발표한 2단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정규직 202명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합니다. 정규직 전환 대상 기관은 경북개발공사와 관광공사를 제외한 경상북도 출자 출연기관 30개이며 이들 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533명 가운데 기간제 근로자 172명과 용역 근로자 3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규직 전환 대상 근로자 가운데 64%가 포항의료원 등 도내 3개 의료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온열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경북소방본부는 9월까지 폭염 구급대를 운영합니다. 우선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응급의학 전문의와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13명을 배치해 신고 접수부터 현장 도착 전까지 초기 응급처치 방법을 안내합니다. 현장에 출동하는 폭염 구급대는 얼음조끼와 물스프레이, 정맥주사 세트 등을 구급차에 비치하고 대원들은 온열 환자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24시간 대기합니다. 문경시 의회의 한 의원이 지난 4년간 의정비를 전액 환원하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앞으로도 의정비를 환원하며 생활 정치인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의원을 조동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문경시 의회 이상진 의원이 다음 주 열리는 회기 준비를 위해 사무실을 찾아 자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진 의원은 최근 문경시 장옥회에 장학금 3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4년 전 지방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내걸었던 의정비 전액을 환원하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이 의원은 지난 4년간 매월 의정비 150만 원과 의원 활동비 9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의정비 150만 원의 4년치 모델을 장학회와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에 기부해 왔습니다. 기초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환원을 약속했으며 저는 단지 그것을 지켰을 뿐입니다. 앞으로 제 8대 의회에서도 의정비 7,200만 원을 전역 사회에 환원할 것입니다. 이상진 의원은 문경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명예퇴직한 뒤 시의원에 출마에 당선됐고 이번에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의정비 환원으로 활동비가 부족하다 보니 아내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기도 하는 이상진 의원은 아내에 대한 고마움과 함께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내에게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기초연은 무공천, 무보수 봉사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생활 정치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신의 돈까지 써가며 초심을 지켜가는 이상진 의원에게서 진정한 생활 정치인의 자세를 엿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내용의 고등학교 학습지도 요령 해설사를 발표한 데 이에 경북교육청 직원들이 어제 규탄 대회를 가졌습니다. 지난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습지도 요령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명기하고 학생에게 의무적으로 가르치게 한 일본 정부는 그 대상을 올해 고등학교로 확대하고 적용 시기도 당초 2022년에서 내년으로 3년 앞당기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포항시 죽장면 상옥토마토 100톤이 홍콩과 대만 등지로 수출됩니다. 상옥토마토 생산 농민 17명은 수출 법인을 만들어 지난해 10톤을 수출했고 올해는 300톤을 생산해 100톤을 수출할 계획입니다. 상옥토마토는 중고랭지 특성상 큰 일교차로 과육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아 경북에서는 최초로 수출길에 올랐으며 가격 등락폭이 적어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열사병을 비롯한 온열 질환자가 예년보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초기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빨리 대처하고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열사병을 비롯한 온열 질환은 보통 얼굴이 붉어지면서 두통과 구역질, 어지럼증 같은 초기 증상이 나타납니다. 우선 옷을 벗고 몸에 물을 뿌려주고 수분을 공급해 체온을 낮춰야 합니다. 그냥 맹물보다는 이온음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충을 시켜주면은 이제 몸속에 빠져나갔던 나트륨을 우리가 보충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타이레놀, 아스피린 같은 해열제는 열사병 상태에서는 열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없어 먹어서는 안 됩니다. 단백질 음식도 피해야 합니다. 더위가 한참 진행될 때는 오히려 단백질 이런 거는 내분비 열을 또 증가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온음료에 보통 스포츠 음료라고 해서 전해질하고 당분이 좀 포함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당분이 좀 포함되면 흡수가 좀 빠르다. 만성 질환을 앓거나 여러 가지 약을 먹는 노약자들은 온열 질환에 취약하므로 무더운 날씨에는 뜨거운 물에 목욕을 하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꽉 끼는 옷보다 가볍고 밝은 색깔의 옷을 입고 갈증이 나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시고 탈수를 일으키는 술은 되도록 마시지 않는 등 온열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는 습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박명재 의원이 기업의 연구개발 비용의 세제 혜택을 늘리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박명재 의원에 따르면 OECD 대다수 국가들은 연구 인력 개발비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작년까지 R&D 투자 공제율이 14%에서 9.4%로 낮아졌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현행 일반 기업은 25%, 중견기업은 40%, 중소기업은 50%인 연구개발비 세액 공제율이 15%씩 높아집니다. 충남과 경북 지역의 문화관광 해설사들이 상대 지역의 역사 문화 탐방에 나서게 됩니다. 충남 공주 지역 문화관광 해설사 30여 명은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경주로 와 박물관과 불국사 등지를 둘러보고 신라사 전문가의 강의를 들은 뒤 지역 해설사들과 간담회를 갖습니다. 다음 달에는 경주 지역의 문화관광 해설사들이 공주로 가서 무령왕릉 등지를 둘러보며 백제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예정입니다. 현재 대기 중하층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고 대기 상층으로는 고온의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한반도가 뜨겁게 달궈지고 있습니다. 기록적 폭염이 찾아왔던 연도는 1994년도와 2016년도인데요. 현재 이대로 폭염이 지속된다면 1994년도와 2016년도에 이어서 역대급 수준의 더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뜨거워진 날씨 탓에 식중독 지수 역시 위험에서 경고 단계로 높게 오르겠습니다. 조리도구는 세척과 소독 등을 거쳐서 세균 오염을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으로 높게 오르겠고요. 오존 역시 매우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햇빛이 강해지는 한낮에는 차도에서 멀리 떨어져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온종일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33도, 영덕이 36도, 포항과 경주가 37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역시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32도, 독도 29도입니다. 동해상에도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가운데 당분간 곳곳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1m로 일겠습니다. 앞으로 맑은 하늘의 폭염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